안녕하세요. 차와 여러분들을 이어드리는 차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포르쉐에서 유지비가 가장 저렴한 차, 바로 타이칸을 준비해봤는데요. 타이칸은 포르쉐에서 전기 스포츠 세단으로 인기가 굉장히 좋은 차량 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타이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포르쉐다 보니까 차량가도 높고, 포르쉐 같은 경우는 또 옵션을 인디비주얼로 하나하나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어갖고 굉장히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타이칸의 내외관 리뷰보다는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인기 옵션 구성 위주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타이칸은 등급이 크게 총 5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수륜 모델인 베이스 모델이 있고, 사륜 모델인 4, 스포츠성이 조금 더 강한 4S, 데일리성이 있지만 그래도 고성능 모델인 GTS, 완전 고성능 모델인 터보 모델이 있습니다. 물론 터보 모델에서도 터보 S라든가 이렇게 등급이 좀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 크게 보시면 총 5가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준비되어 있는 이 차량은 타이칸 4 중에서도 블랙 에디션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블랙 에디션이 뭐냐, 몰딩과 트림을 전부 블랙 컬러로 통일을 시켜놓고 인기가 좋은 옵션들을 좀 많이 넣어놓은 상태에서 배터리 효율까지 올라간 차량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퍼포먼스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량과 출력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차량가는 일반 4 모델에 비해서는 많이 비싸긴 하겠지만 그래도 추후 중고시장에서의 인기는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차량 외장 컬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유채색보다는 무채색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튀는 컬러보다는 화이트나 블랙, 이 차량처럼 아이스 그레이 메탈릭 컬러를 보통 추천을 좀 드리기는 합니다. 하지만 조금 튀는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금을 올려서 컬러를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전면부터 보시게 되면은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옵션은 블랙 에디션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보통 타이칸 4 모델에서는 기본 LED 메인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 제가 첫 번째 강조드리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이 헤드라이트 무조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본 타이칸의 LED 메인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4구짜리 램프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냥 일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얌전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H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면서 4구짜리 램프가 DRL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서 포르쉐의 상징이죠. 포르쉐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라이트는 필수로 꼭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범퍼 하단 쪽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살짝 날카롭게 위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현재 이 차량은 블랙 에디션에 스포츠 패키지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범퍼가 형상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스포츠 패키지를 만약에 빼게 되신다면은 위쪽으로 좀 솟아있는 디자인 말고 범퍼가 여기서 좀 평평하게 들어가게 돼요. 평평하게 들어가면서 사이드 몰딩 같은 경우도 지금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단 사이드 가니쉬 쪽에 일자로 이렇게 도장면과 동일한 컬러의 포인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후면 같은 경우도 디퓨저 모형도 도장면과 동일한 컬러 조금 더 튀어나온 몰딩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따가 후면부 넘어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면부로 돌아와서 블랙 에디션에는 이 스포츠 패키지가 추가금 없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일반 타이칸 4 같은 경우는 추가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굳이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휠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타이칸 4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는데 그 휠이 조금 엉성하고 많이 못생겼어요. 차가 아무래도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19인치보다는 20인치, 21인치를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이 21인치 같은 경우도 옵션 비용이 최소 620만원 정도부터 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21인치 휠을 추천드리기는 하지만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20인치까지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휠 안쪽이 지금 보이지가 않기는 한데 이 안에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어요. 포르쉐 매니아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PCCB 라고 하죠.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인데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옵션 비용이 1360만원입니다. 근데 데일리성이 조금 더 강한 타이칸에서 이 정도의 브레이크를 추가하시는 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블랙 하이그로시 로 되어 있어요. 현재 이 차량은 블랙 에디션 차량이기 때문에 창틀 몰딩이 전부 다 블랙 컬러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멀 모델에는 그냥 일반 도장 컬러로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금으로 옵션을 변경을 해야지만 이 블랙 하이그로시 컬러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는 이 옵션을 제외하고 나중에 컬러가 좀 질리시면은 그때 랩핑이나 PPF를 하시는 것을 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옵션 또한 저는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천장을 보시면 파노라믹 글래스 루프가 들어가 있게 되는데요. 글래스 루프 같은 경우도 240만원 옵션을 추가하게 되면 들어가기는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40만원 상당의 루프라이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기능이 뭐냐? 바로 햇빛을 차단해주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실내에서 루프가 조금 뿌옇게 들어가게 되면서 햇빛과 열을 차단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740만원이에요. 740만원. 옵션가가
너무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시고 파노라믹 루프는 추가를 하셔도 그냥 이쪽에 썬팅을 하시거나 열차단 PPF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차이엠을 통해서 차량을 구매하시게 된다면은 이 파노라믹 루프 같은 경우는 제가 열차단 PPF까지 같이 시공을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스트 도어 클로징이 같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소프트 도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을 굳이 세게 닫지 않아도 저절로 닫히는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고스트 도어 같은 경우는 포르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옵션 비용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이 100만 원이다? 추가해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스트 도어까지 추가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후면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는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디킷 느낌이 나는 디퓨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디퓨저 또한 차량 컬러와 동일하게 같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타이칸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후면 범퍼가 조금 밍밍해 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스포츠 패키지를 추가를 해서 조금 더 개성 있는 디자인을 만드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트렁크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가변식 스포일러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파나메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량에 달리면은 저절로 올라오면서 다운포스를 적용시켜서 차량을 조금 더 눌러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가변식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전 차량에 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옵션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타이칸 4 엠블럼 위에 포르쉐 엠블럼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게 인증이 풀리면서 이제 이 로고 안에 라이트를 넣으실 수가 있어요. 빨갛게 라이트를 넣을 수가 있는데, 옵션 가액이 190만 원이기는 하지만 이거 밤에 보면 정말 이쁩니다. 이거는 정말 강추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타이칸 4 엠블럼 또한 블랙 에디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블랙 컬러로 되어 있고, 이 엠블럼도 블랙 컬러로 옵션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따로 출고를 해서 제가 엠블럼 구매해서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또한 제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 한 번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협소합니다. 타이칸이 전기차다 보니까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렁크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래서 적재 공간 입구도 그렇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 밑을 열어보면은 히든 스페이스 공간이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 또한 있으나 없으나 다름이 없는 그 정도의 공간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이 세로 길이 같은 경우는 캐디백을 실기에도 조금 아쉬운 길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트렁크 공간은 많이 아쉽다. 자, 그럼 이제 실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내에 탑승을 해보았습니다. 탑승을 하자마자 눈에 가장 띄는 부분은 이 레드 시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이 레드 시트도 정말 강추드립니다. 컬러가 실물로 보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완전 쨍한 빨간 색상은 아니고 약간 어두운 와인 컬러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컬러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쁩니다. 그리고 이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 레드 시트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레드 시트 아니면 보통 베이지 시트를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근데 추후에 나중을 생각을 한다면 중고차 시장에서는 이 레드 시트가 조금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레드 시트 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역시 포르쉐답게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마감 자체도 그렇고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고급스러운데요. 이런 대시보드 상단도 그렇고 전부 다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인포테인먼트를 감싸고 있는 부분들도 전부 다 가죽으로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실내에서도 꼭 들어가야 되는 옵션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 바로 스포츠 크로노 패키지입니다.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헤드레스트 쪽에 포르쉐 크레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 흔히 SNS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해갖고 사진 찍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크레스트의 문양 그리고 감성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벨트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 차량은 레드 벨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벨트 또한 저는 무조건 레드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베이지 시트에 레드 벨트를 하셔도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레드 시트에 통일감 있게 레드 벨트를 넣으시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 레드 컬러가 일체형으로 다 통일된 게 너무 이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지금 있지는 않은데 옵션 비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HUD 같은 경우도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옆 공간을 보시면은 조수석 디스플레이를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 저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옵션 비용도 비쌀 뿐더러 사실 이 대시보드가 아래쪽으로 꺾여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실용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이 조수석 디스플레이도 제외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루프라이트 시스템도 한번 보여드리고 가도록 할 건데요. 이 글래스 루프가 지금은 좀 뿌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드래그를 해주면 꺼지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켜고 끄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신기하기는 한데 이 옵션이 740만 원이다?
저는 좀 추천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자, 2열의 크기를 한번 보기 위해서 2열도 한번 탑승을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탑승할 때 굉장히 불편해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 턱이 있거든요. 이 턱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쪽을 발로 스치면서 들어가게 될 정도로 많이 공간이 협소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가 않아요. 이 착자감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보시면은 지금 이 헤드룸 공간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이 파노라믹 루프가 들어가면서 이 위쪽의 공간은 조금 여유있게 되어 있는데 이 뒤쪽에 마감 처리하는 부분에 제 머리가 닿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물론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이 공간감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지금 딱 앉았을 때 장시간 타기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기는 하네요. 자, 오늘 이렇게 포르쉐 타이칸의 옵션 구성과 내외관 리뷰를 좀 간단하게 도와드려 보도록 했는데요. 사실 옵션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옵션만 넣는다고 해도 굉장히 잘 선택하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옵션이 있으시거나 내가 타이칸 베이스를 타야 될지 4를 타야 될지 4S를 타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저희 차이엠 연락처가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맞는 옵션이라든지 구동 방식이라든지 조금이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바로 한번 연락 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타이칸 차량 여러분들께 유익하게 연결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저는 조금 더 유익한 차량 정보를 여러분들께 이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엠이었습니다.